제로아이즈 가맹 점주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분기 업데이트 기능 웨비나의 진행을 맡게 된 운영관리팀의 김동현 대리입니다. 지난 3분기 업데이트 기능 웨비나에 이어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4분기 업데이트 기능 웨비나에서는 지난 3분기 업데이트 기능 웨비나와 동일하게 분기 내 업데이트 되어진 기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미처 바쁜 업무로 인해 업데이트 되어진 기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 되어졌는지 알고는 있지만 사용하기는 어려워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업데이트 되어진 모든 기능을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여건상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겠지만 짧게나마 진행되는 웨비나 시간을 통해서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행되는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바로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분기 초에 진행된 4분기 개선 기능 선호도 설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문 결과에 따른 업데이트 현황을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4분기에 업데이트 되어진 기능에 대해 설명 및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업데이트 기능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4분기 개선 기능 선호도 설문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개선 기능 선호도 설문에 비해 적은 응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대략 60명의 관리자분들께서 의견을 전달 주셨습니다. 설문 결과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위는 종료 예정 이용권의 알림 및 처리 개선 기능, 2위는 정기권 퇴실 기능 및 처리 구조 개선 기능, 마지막으로 3위는 스터디룸의 정기권 및 기능 개선입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기능이 개선 기능 선호도 탑3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탑3 기능 중 스터디룸 정기권 및 개선 기능 항목만 4분기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 2위로 선정된 종료 예정 이용권의 알림 및 처리 개선 기능과 정기권 퇴실 기능 및 처리 구조 개선 기능은 갑작스럽게 도입된 방역 패스로 인해서 방역 패스 관련 기능 업데이트가 우선시되어 기존에 진행되던 업데이트 순서에서 후순위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해 4분기 이내에 업데이트 되지 못했습니다. 4분기 이내에 업데이트 되지 못한 2가지 기능들은 차후 1분기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며 최대한 점포 관리자 분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가장 중요한 4분기에 업데이트 되어진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에 업데이트 되어진 기능 중 4분기 업데이트 기능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방역 패스, 현장 취소 환불, 관리자 웹 UI UX 개선, 스터디룸 기능 개선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기능 중 첫 번째로 방역 패스 기능부터 알아볼 텐데요. 사용법 및 운영 방식, QR 인증 연동과 같은 방역 패스 기능 설정상의 세부 항목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역 패스 기능을 운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웹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사람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서 나타나는 메뉴 중 점포 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동되어진 화면에 오른쪽에 4가지 버튼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단에 있는 코로나 출입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로나 출입 관리 버튼을 눌러서 화면이 이동하게 되면 화면 상단에 방역 패스 관리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에서 운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여부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항목 하단에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이후 운영 여부를 운영으로 체크하신 뒤 하단에 나타나는 운영 기간, 운영 방식, QR 인증 여부 등 세부 항목들을 점포 운영 상황에 맞게 설정해 주신 뒤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 방역 패스 운영 설정을 완료합니다. 방역 패스를 운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방역 패스 기능 설정상의 세부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 먼저 다뤄볼까 하는데요. 운영 방식은 고객 셀프 승인과 관리자 승인 2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객 셀프 승인의 경우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본인의 방역 패스 여부를 인증 처리하는 방식으로 별도 관리자의 승인 없이 인증 처리 직후 바로 점포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별도 관리자 승인 처리 없이 방역 패스가 완료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자 모두 간편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100% 고객의 양심 인증에 맡기게 되는 형태로 악의적으로 허위 인증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관리자 승인의 경우 고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본인의 방역 패스 여부를 인증 처리하더라도 점포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역 패스 확인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되는데, 확인 대기 상태에서 점포 관리자가 해당 고객의 방역 패스 정보를 직접 확인 후 확인 완료 상태로 전환시켜 드려야 비로소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셀프 승인 방식보다는 비교적 허위 인증을 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겠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바로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과 관리자 입장에서는 별도 확인 처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옳은 방식인지 비교하기보다는 어떤 방식이 우리 점포에 더 맞는 방식인지 비교 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방역 패스 기능 설정상의 세부 항목은 QR 인증 연동입니다. 1차 방역 패스 업데이트에는 기타 인증의 방식으로만 인증 처리가 가능했다면, 이후 2차 방역 패스 업데이트를 통해 QR코드로도 인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다만 QR 인증 연동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키패스 앱의 계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키패스 앱의 계정 생성 방법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이후 방역 패스 QR 인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키패스 앱 계정 연동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패스 앱의 계정 생성 방법은 모바일 기기에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키패스를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받으신 뒤 앱 내에서 사업자 신규 등록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고, 해당 진행 과정 가운데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계정을 관리자 웹페이지에 입력하여 연동 처리해 주시면 QR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관리자 웹페이지에서의 키패스 앱 계정 연동 방법은 관리자 웹, 사람 모양 버튼 클릭, 점포 정보, 코로나 출입 관리, 방역 패스 현황에서 하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QR 인증 여부를 연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아래에 나타나는 키패스 로그인 인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서 연동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키패스 앱의 계정 생성 방법 및 관리자 웹페이지에서의 연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QR 인증 방식과 기타 인증 방식을 비교하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인증 방식의 경우 접종 여부가 반영되어 있는 전자 출입 QR코드만으로 인증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인증 방식보다는 인증 처리가 비교적 짧고 간단한 방식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키패스 앱에서 접종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접종일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QR 인증 방식의 경우 매일 1회 최초 입실 시마다 인증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타 인증 방식의 경우 회원이 직접 본인의 접종 여부와 접종일 등 비교적 상세한 내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방역 패스 효력 기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효력 기간 내 1회 인증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회만 인증 처리한다는 점은 기타 인증 방식의 장점이지만, 정보를 작성하는데 최대한 빠르게 1분 이내로 작성이 가능할지라도 입실 과정에서 회원이 몰리는 경우 입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회원이 접종 여부를 허위 기재할 수 있다는 점이 기타 인증 방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식에 대한 선택 또한 방역 패스 승인 방식과 같이 어느 것이 더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점포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업데이트 기능 중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현장 취소 환불 기능입니다. 현장 취소 환불 기능은 키오스크 결제건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키오스크 결제 대행사가 나이스 정보통신, 벤사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건의 취소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될 수 있고, 일반 신용 체크카드 결제건의 취소 환불 과정 중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했었던 카드사 환불 요청 과정 없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취소 환불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현장 취소 환불 기능의 사용법과 취소 환불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키오스크 기기에 회원 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로그인이란 입실이 아닌 입실하기 전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입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장 취소 환불이 진행되지 않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그 다음
회원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포 관리자는 관리자 웹의 매출 현황, 결제 목록 중 취소 환불을 처리할 결제 내역을 클릭하신 뒤 왼쪽에 나타나는 버튼 중 현장 취소 환불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장 취소 환불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팝업 창에서 회원이 로그인한 키오스크 기기를 선택한 뒤 환불 요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자가 환불 요청을 클릭하게 되면 회원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키오스크 기기에서 환불 진행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되고, 안내 절차에 따라서 취소 환불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환불 과정이 완료되면 환불과 이용권 종료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결제 내역은 취소 환불 현황 메뉴로 옮겨지게 됩니다. 세 번째 기능, 관리자 웹 UI UX 개선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자 웹 UI UX 개선된 내용들을 모두 다루진 않고, 이전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세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이용 현황 목록으로 보기에서의 엑셀 파일 다운로드 버튼 추가입니다. 이전부터 많은 점주님들께서 요청 주신 기능 중 하나였는데요.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면서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기권 및 정기권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 더 필요했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버튼의 위치를 모르시는 점주님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관리자 웹, 실시간 이용 현황 메뉴, 목록으로 보기 클릭하시면 이용권 목록 오른쪽 상단에 엑셀 모양 버튼으로 위치하고 있으니, 점포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용권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손쉽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UI UX 개선 기능 또한 많은 점주님들께서 요청 주신 기능이었는데요. 바로 실시간 이용 현황 배치도로 보기에서의 좌석 사물함 배치도 개선입니다. 이전에는 좌석 사물함 배치도는 한 좌석의 크기가 커서 배치도를 한눈에 보기가 다소 어려웠는데요. 표시되는 좌석 사이즈를 줄여 배치도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사이즈 이외에도 입실 상태의 표시, 좌석 타입의 표시가 변경되었으니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궁금하시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잊어버리시는 경우 배치도 오른쪽 상단의 마름모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좌석 표시에 대한 상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 사물함 배치도에서 달라진 또 다른 점은, 클릭한 좌석 사물함에 대한 기능 표시가 좌석에 표시되는 것이 아닌 배치도 오른쪽에 표시되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으며, 사용 중인 좌석 및 사물함의 경우 좌석 사물함의 기능 목록 상단에 회원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고객의 고객 정보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정보 상세 페이지에서 UI UX 개선입니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하단의 이용 내역에서의 만료되지 않은 이용권일 경우 이용 기간에 대한 이용 기간 변경, 이용권 종료 등 실시간 이용 현황 목록에서 보기에서만 가능했던 기능을 고객 상세 페이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 연락처 메모 기능은 고객 정보 수정 버튼으로 통합되었고, 이용 정지 및 이용 가능 처리에 대한 수정 내역은 고객 정보 변경 내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변경된 사항들이 있지만 페이지 내에서 버튼 위치, 버튼의 모양 등 세부적인 요소들이 변경된 사항이라 웨비나 시간에서는 별도로 소개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기능 소개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개선 기능 선호도에서 3위를 기록한 스터디룸 기능 개선인데요. 설문을 통해 선정된 만큼 많은 점주님들께서 필요로 했던 기능이라 생각이 됩니다. 스터디룸 기능 중 개선된 기능을 간략하게만 안내를 드리자면, 기준 인원이 아닌 스터디룸별 이용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고, 스터디룸의 예약권을 수정할 때 있었던 어려움을 개선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룸에도 좌석과 같이 정기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 세 가지 개선 기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룸별 이용권 추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2인실 이용권, 4인실 이용권 등 스터디룸의 기준 인원이 이용권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같은 4인실이더라도 더 넓고 더 쾌적한 스터디룸에 대해 이용권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고 싶어도 설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기능으로 같은 4인실이더라도 A 스터디룸 이용권, B 스터디룸 이용권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룸 예약 수정 기능에 대한 개선입니다. 스터디룸 예약건을 수정하시는 경우에 스터디룸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했고, 예약 시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기존에 예약된 시간이 표시되지 않아 회원이 예약 시간을 기존 예약 시간보다 30분 뒤로 시간 변경 요청을 주시는 경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개선 처리하여서 다른 스터디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예약 시간을 변경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개선 처리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기능은 개선 기능이었다면, 이번에 소개드릴 기능은 스터디룸의 신규 기능인 스터디룸 정기권 추가 기능입니다. 좌석 이용권과 같이 스터디룸 이용권에도 시간권과 기간권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좌석 이용권의 정기권과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룸 정기권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룸 시간권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좌석 시간권의 경우 입실한 시간만큼 이용 시간이 차감되는 반면, 스터디룸의 시간권의 경우에는 입실한 시간 동안 이용 시간이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예약 또는 지금 바로 이용처럼 사용하기로 설정한 시간만큼 이용 시간이 차감이 됩니다. 예시로 만약 A라는 회원이 2시간 예약을 하고 1시간 30분 사용 후 퇴실 처리를 한 경우에 정기권의 이용 시간에서 1시간 30분만 차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약한 2시간이 차감이 됩니다. 또 다른 사항은 좌석 시간권의 경우 외출 기능에 대해서 외출 허용 시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스터디룸의 시간권인 경우 외출 허용 시간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스터디룸 당일권처럼 동일하게 외출 기능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룸 기간권의 경우 구매한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좌석 기간권과 동일하지만, 한 회원이 악의적으로 다른 회원들이 스터디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용기간 내 모든 시간을 예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스터디룸 기간권에 1일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A 점포의 스터디룸 기간권 1일 이용 제한 시간이 3시간인 경우 기간권이지만 1일 최대 3시간까지 스터디룸을 예약하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외출 기능의 경우 스터디룸 시간권과 마찬가지로 스터디룸의 당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적용되어 좌석 기간권의 외출 허용 시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스터디룸 정기권에 대한 특징만 전달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터디룸 기간권의 1일 이용 제한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4분기 업데이트 기능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룸 기간권의 1일 이용 제한 시간 설정 방법은 관리자 웹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의 사람 모양 버튼을 클릭하여 점포 정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수정 버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동되어진 화면에서 점포 이용권 정보 입력 3번 항목을 클릭하신 뒤 화면을 내려보시면 스터디룸 기간권 1일 이용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 옆 시간을 클릭하여서 1일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시간을 클릭하시면 다시 화면 맨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 1일 이용 제한 시간 설정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4분기 개선 기능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부터 스터디룸 기간권 1일 이용 제한 설정까지 모두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내용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웨비나를 통해 조금이나마 점포 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022년 1분기 업데이트 기능 웨비나에서는 더 좋은 기능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